네, 8시 돼서 시작할게요. 저 오늘,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것저것 일 보느라 아직 뭐랄까 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다기보다는 좀 오늘 걷는 것도 한 5km 걸은 것 같고 해서 좀 초췌하죠. 네. 아, 펜이 또 어디 있더라. 여기 있구나. 네, 오늘 3월 21일 금요일 자연스럽게 글쓰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분 3분 보내주셨고요. 김현주 작가님, 그리고 김혜정 작가님, 김영신 작가님 이렇게 보내주셨고 제 거 글까지 해서 4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뜻밖의 행운인데 여러분 뜻밖의 행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작가님, 뜻밖의 행운은 전혀 생각이나 예상하지 않을 때에 행운이 나에게 오는 것일 텐데, 그럼 행운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난 행운은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는 대전제로 말해보려 한다. 먼저 행운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좋은 운수라 한다. 그럼 운수는 무엇인가? 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운과 기수라 말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다니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많은 선택과 선택의 결과로 삶을 여기까지 꾸려왔다.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까지는 이미 정해진 천운이고, 운수라면 뜻밖의 행운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인식하는 알미라고 생각한다. 알을 아는 데 있어 알아차림은 호락호락 곁을 주지 않는다. 감정 변화로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으로 지금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니 말이다. 이 순간 나로 온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선물과 같은 뜻밖의 행운이다. 와, 굉장히 철학적인 글이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아요? 저 갑자기 그런 고대 그리스 철학가들처럼 갑자기 제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어, 그 행운이라는 뜻밖의 행운이라는 것에서 이제 언어 풀이부터 이렇게 딱 시작하셨는데, 저는 마지막 문장도 좋았어요. 이 순간 나로 온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요 자체가 뜻밖의 행운이다. 뭐지? 내가 나를 인지하는 순간 이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 이런 운수. 저는 저도 이게 좀 몰랐어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러니까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운과 기수, 그러니까 운수라는 게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데스티니 그런 느낌도 들었고, 짧은 문장이었는데 되게 하나하나 임팩트가 있어서 김현주 작가님 전에 보내주신 글들과 사뭇 다른 글색이었어요. 그래서 색달랐습니다. 좀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는 글.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김혜정 작가님 글 볼게요. 이렇게 길게 써주셨는데, 횡재수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물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네라는 행복한 마음이 나를 설레게 만든다.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려면 시장에 가면 활기찬 기운들이 내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든다. 봄이면 푸릇푸릇한 야채들이 바구니에 가득가득 채워져 길바닥에 놓여져 있고, 하나라도 더 빨리 팔기 위해 시골에서 행상을 온 할머니들은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손짓을 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생선들이 파닥거리면서 얼른 나를 데려가세요라는 듯 괴짝 속에서 꿈틀거린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맛있는 냉이 나물무침과 고등어 생선구이가 올라와 입맛을 자극하고 건강한 한 끼를 먹는다. 횡재수라는 것이 로또를 사서 많은 돈을
얻는다든가 흥부가 박을 터뜨려 금은보화를 왕창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날그날 생활 속에서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소박한 밥상에서 음식을 먹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행운은 크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내 생활 한기퉁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오, 저기 아까 김현주 작가님 글과 그 결이 비슷한 글이네요. 그렇죠? 지금이 요 자체가 행복이다. 행운이다. 그런 글이고요. 이 아까 그 시장 풍경 이렇게 서술해 주시는 게 푸릇푸릇한 야채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이런 거 생선들이 팔딱거리면서 이런 표현들이 그냥 정말 딱 그 보는 것 같죠. 시장에서 실제로 이런 장면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리얼함을 이렇게 담아 주셔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김영신 작가님 글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느라 늦잠을 잔 영은은 출근 준비 시간 30분이나 늦게 겨우 눈을 떴다. 알람 소리도 듣지 못했나 보다. 깜짝 놀라 헐레벌떡 준비를 하고 대충 씻고 어제 입은 옷에서 바지만 갈아입고 간단한 밑 화장만 했다. 드라이 샴푸로 대충 머리 손질까지 마치고 아침을 거르고 나왔다. 지하철역까지 30분 거리인데 전력 질주로 5분 만에 도착했다. 그러나 궂은 날씨 탓에 지하철 안은 여느 때보다 사람이 많았다. 첫 차를 놓치고 다음 차를 탔다. 키 큰 젊은 남자와 건장한 중년의 여성이 문 앞에 버티고 섰다. 키가 작고 왜소한 영은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둘 사이에 끼어버렸다. 그래 두 정거장만 견디자. 더 이상 탑승이 불가능해 보이던 지하철 안은 다음 정류장에서 밀어 닥치는 사람들에 의해 몇몇 사람들이 헉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아픔과 맞바꾼 몇몇이 탑승을 했다. 영은도 갈비뼈가 부러진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겨우 환승을 하고 회사역에 내렸다.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르겠다. 출근 시간이 점점 임박해져 왔다. 이젠 진짜 뛰어야 한다. 다다다닥. 새로 산 운동화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 복숭아뼈가 아팠다. 그때 운동화 신발끈이 풀려 다른 쪽 발이 그 끈을 밟았다. 우당탕탕. 순간 아픔도 잠시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 이게 다 꿈이라면 흑흑. 잠시 엎드려 있다가 사람들 발소리가 좀 잦아들자 고개를 살짝 들었다. 몇몇은 쳐다보고 제 갈 길을 갔다. 다행이다 생각하며 일어나려는 순간 내 눈앞에서 뭔가 반짝거렸다. 자세히 보니 반지다. 금반지. 이거 경찰서에 갖다 줘야 하는 건가? 그래도 암튼 횡재네. 지금까지 모두 이걸 위한 큰 그림이었나? 하하하. 뜻밖의 행운으로 아침부터 일어났던 당황스러운 기분과 나쁜 일들이 눈 녹듯 사라졌다. 너무 리얼하게 잘 써주셨네요. 그 금반지를 이렇게 등장시키기 위한 큰 그림. 지각부터 해가지고 전력 질주하고 막 여기저기 치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일단 금반지를 받죠. 뭐 경찰서에 갖다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 보통 요렇게 하는 게 그 어떤 짧은 스토리, 동화 같은 건 재밌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 만들 때 뭐 기승전결 혹은 소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위기를 넣잖아요.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자꾸 그 주인공이 힘들어하거나 주인공한테 위기가 닥치는 걸 넣어야지 뒤에가 더 반짝이니까 금반지처럼 반짝이니까 이제 그런 스토리 구조를 갖게 되는데 여기도 역시 딱 그렇게 들어가 있죠. 아침에 너무 힘들었는데 금반지를 겟하는 이런 장면이 너무 재밌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문장을 길게 써주시고 짧게 써주시고 이게 조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막 급박한 순간은 문장이 굉장히 짧죠. 탁탁탁 끊어져 가지고
정말 급박한 게 문장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잘 써주셨고요. 그 다음 제 거를 읽을게요. 개인적으로 네잎클로버보다 세잎클로버를 더 좋아한다.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라면 세잎클로버는 행복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는 행운이란 게 별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구점에서 했던 뽑기도 친구들과 했던 사다리 타기도 도무지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 학창시절 당시 잡지에 항상 있던 오늘의 운세와 행운을 부르는 아이템을 보면서 나에게는 언제 행운이 찾아올지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다. 큰 행운은커녕 사소한 행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나의 처지를 어머님께 말씀드리면서 한탄을 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본인도 그런 행운이 별로 없었다며 행운 같은 건 바라지 말고 스스로 하나하나 해보라고 하셨다. 이후 난 어떤 유행도 바라지 않게 되었다. 어차피 난 그런 행운 따위는 오지 않아 라며 행운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하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흔한 복권 한 장 사본 적이 없다. 어차피 나에게는 행운이 오지 않을 것이니까. 2010년쯤 막 OTT라는 개념이 막 생겨나던 시절, TV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이 아닌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해하며 가입한 적이 있다. 가입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당시 혼자 자취하는 처지라서 집에 TV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당시는 사용료도 없는 무료 회원 가입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에 택배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OTT 회사에서 가입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준 상품이었다. 내 생애 최초 경품 당첨, 그것도 무려 2등이었다.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저는 세이클로버를 더 좋아해요. 행복. 아까 그 앞에 글 써주신 다른 작가님들처럼 좀 약간 지금 있는 게 뭐 행운 아니야? 행복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도 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공지 같은 글 올릴 때 항상 세이클로버를 많이 쓰거든요. 네이클로버보다. 그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한 그 2010년대 제가 아마 군대 제대하고 그 혼자 자취할 때 이제 TV는 없고 이제 뭐 남자 혼자 자취하는데 뭐 가전제품 뭐가 필요해요? 그냥 컴퓨터만 하나 덜렁 있으면 되지. 근데 TV는 보고 싶고, 근데 컴퓨터로 TV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 티빙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티빙에 이거 하면은 TV 공중파가 나온대.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가입을 했는데 그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1등 상품이 아마 해외여행이었던 것 같고, 하와이인가 일본인가 해외여행이었고, 그 다음 2등 상품이 그 다음이었는데, 이 당시 소니의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이었어요. 지금은 무선 헤드폰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마 그 제품이 소니에서 최초로 만든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이었을 거예요. 그게 되게 비쌌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되게 오래 썼어요. 처음으로 받는 거고, 나 이런 일이 나한테도 있네. 근데 그 뒤로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런지 저 아직도 로또나 복권 같은 거 안 사요. 별로 기대도 안 해.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읽어봤고요. 보내주신 분 다 잘 써주셨고요. 확실히 이게 저녁 글이 약간 감성적이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감성적인 그런 문장 구조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제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지로 제가 책이 또 와서 이게 이제 왔어요. 책이 왔어요. 은둔형 외톨이 대한민국 생존 보고서. 여러분이 제목 투표해가지고 한 거 이렇게 됐고요. 책이 두껍죠. 그 다음에 마법처럼 빛나는 당신을 위한 일기 쓰기. 요건 약간 뭐 표지는 아동틱한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글씨가 빼곡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은퇴 후 우울증 다스리기 해가지고 지금 요 세 권의 책이 잘 보시나? 책 재질이 이라이트예요.
제가 아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출판계에서 유행하는 종이가 있다. 가벼운 종이다. 그래서 제가 요거 다 이라이트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책이 되게 가볍고 그 다음에 느낌이 조금 감성적이라 그럴까? 제가 그리고 요 은퇴 후 우울증 요거부터 지금 제가 잘 보이시려나? 본문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책처럼 이런데 여백을 좀 많이 줄였어요. 요즘 책은 이렇게 여백을 줄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여백이 너무 짧아서 약간 뭐랄까 불안불안한데 요즘 책들은 이렇게 여백을 짧게 두는 추세더라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이쪽 이런 여백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세니까 이제 나도 따라야겠구나 해서 했는데 일단 이라이트 이 종이 재질이 뭐 장점 단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장점은 포근하다, 가볍다, 감성적이다. 단점은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전문 서적, 완전 전문 서적은 아니지만 그걸 담고 있는데 조금 이게 종이 재질이 이라이트니까 약간 전문성은 거려 조금 먼 느낌? 그냥 약간 에세이 느낌? 소설책은 아닌데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에세이나 소설 아니면 감성적인 책은 이라이트로 출간하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좀 더 내 책이 전문 지식이 담긴 책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라이트 재질보다 그냥 미생 모조지 쓰는 게 이거 UFO 이거 미생 모조지로 뽑았거든요. 이게 미생 모조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이 재질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가 됐고요. 우리 그 책이 보통 이제 여러분 책 준비하시는 출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글을 어떻게 하면 한 줄이라도 더 잘 쓰고 독자들한테 감명을 주고 이제 이런 고민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프로듀싱을 하는 책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작가의 글도 중요한데 표지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표지의 모양이나 디자인도 중요하고 본문의 폰트라든지 본문의 레이아웃도 중요하고 표지의 재질도 중요하고 본문 종이 재질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작가가 똑같이 썼는데 어떤 책은 작가의 의도가 100배, 200배, 300배 더 이렇게 확 더 뭐랄까 증폭돼 가지고 독자한테 딱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걸 코드를 잘못 맞추면 작가는 정말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작가가 의도한 거에 그 절반도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도 중요한데 작가님이 쓰시는 원고도 중요한데 원고 이외에 다른 뭐랄까 포장지 글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이렇게 인쇄되는 글을 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자책을 잘 안 하는 이유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은 뭐 종이 재질이 있어요. 뭐 없잖아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빛 나오는 LED, LCD 스크린에서 아니면 조그만 스크린에서 아몰레이드 스크린에서 착 반사되는 빛으로만 오로지 텍스트를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도구를 쓸 수 없어서 저는 전자책이 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이책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요거 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게 책 사이즈는 아니고 이거 지금 시안으로 뽑은 건데 스칸디 카운슬링 이거 원고 지금 계속 원고는 다 썼어요. 그리고 안에 수정 작업 하는데 수정 작업이 조금 걸려요. 교정 보는데 조금 걸려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하면 다음 주에 이 책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3월에 쓰고 싶은 책은 다 쓰네요. 네, 요거 일기 쓰는 법이나 일기 왜 쓰는지 그거 담은 책이고요. 은둔형 외톨이 한국의 히키코모리 관련된 책은 제가 다음 촬영으로 근황 토크 해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